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기예요. 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넣어주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 낼까에 대한 이슈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문자열도 있을 거고 숫자도 있을 거고 이미지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줘야 돼요. 과거의 AI 시스템과 지금의 AI 딥러닝 어프로치에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기존의 AI 20년 전에도 AI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대부분 롤 베이스 시스템이었어요. if else, 만약 이렇다면 저렇게 해라, 이렇다면 저렇게 해라, 이렇다면 저렇게 해라, 이렇다면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사람들이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만들어오는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룰들을 사람이 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익스퍼트 시스템의 어프로치였죠. 현재 접근되는 방식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와 정답을 넣어주면 룰이 나오는 딥러닝 모델 어프로치예요. 즉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딥러닝 모델을 맞는 척척박사처럼 블랙박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충 다 떼어 부셔 넣으면은 알아서 학습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대충 주면 안 되죠. 먹기 좋게 잘라서 줘야죠. 잘 가공해서 먹기 좋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델이 이 패턴을 학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원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전처리라고 하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 75% 정도의 시간을 데이터 전처리에서 쓰게 된다고 해요. 자,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원본 데이터,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데이터 남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는데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쓸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특성을. 첫 번째가 숫자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는 그나마 전처리가 쉬운 편이에요. 그 모델한테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 마지막에 처리된 상태를 피처 벡터라고 해요. 피처 벡터를 뽑아내는데 그 전에 이제 숫자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요. 0부터 1 사이 값으로 수정하는 게 민맥스 스케일이죠. 그 다음 정규분포,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형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작은 숫자로 변형을 해주는 식으로 정규화를 해줘요. 두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넣어주지는 않아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 가장 많이 하는데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이 서울이라는 걸 표시하려고 하면은 1000, 부산이라고 하면 000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핫 인코딩 방식이에요. 심플하죠? 별거 없습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컴퓨터가 얘랑 얘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서울을 1로 하고 대전을 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리그레션 문제에서 부동산 집까지 예측한다고 하죠. 서울이 1이고 대전이 4라고 해서 이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1, 4 이 관계를 구분만 하면 됐지 대전이 서울보다 뭐 4배 좋다나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범주형 데이터를 피처 벡터로 바꿔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라벨 인코딩이 이제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라벨 인코딩이고 1, 0, 0, 0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원한 인코딩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true, false 값, 참, 거짓,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죠. 0, 1. 네 번째가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의 친구 관계라든지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 내가 어디를 조회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도 하나의 데이터가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딥러닝은 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엄청나게 이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넣어주는 걸 엄청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벨 인코딩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데이터를 알려주면 얘가 이상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대전이 서울보다 좋은 곳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들게 원한 인코딩 같은 깔끔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상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딥러닝의 모델이라면 내가 이런 데이터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파악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모델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나한테 줬을 때 내가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 대부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를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요약을 하자면 모델이 들어오는 데이터와 결과, 예측값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답의 데이터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피처들, 그리고 이 피처들에 잘 정교화해가지고 이 관계를 잘 매핑시킬 수 있도록 모델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과 정답의 관계 매핑의 확실한 피처들을 위주로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피처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면은 당연히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얘는 진짜 잘 영향을 줄 것 같아. 이런 피처들을 먼저 넣어주고 이제 관계를 매핑시킨 다음에 하나씩 피처를 넣어 나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성능이 더 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성능이 더 좋아지는 피처는 추가하고 안 오르는 피처는 버리면 되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세심하게 애기 다루듯이 중요한 건 없고 먹기 좋게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세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코멘트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